네, 안녕하세요. 위치면 만들기 생방송을 진행하는 주식명의 이목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겠고요. 최근에 이제 선물 시황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또 준비한 강의 자료, 옵션의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선물 시황, 요즘 시장이 연속해서 일단 일봉상으로는 좀 반등을 좀 주고 있죠. 그리고 또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옵션 만기일인데 오늘 또 옵션 만기일 전일이죠. 만기주죠. 뭐 월, 화, 수, 목, 통상적으로 이제 만기에 해당하는 만기일이 있는 주를 만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기주인 경우에 시장의 이제 변동성도 좀 커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옵션 가격의 변동성도 상당폭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장중에 뭐 외가나 뭐 이런 행사 가격 종목들이 이제 100% 가격대로 좀 급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 고점에서 장 마감하면서 이제 조금 밀리는 그런 선물 지수가 좀 밀리는 그런 양상이 보였는데 뭐 한 100% 나왔죠. 또 콜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약간 조정받으면서 반등 쳐지면서 콜 쪽의 가격 동향도 한 100% 이상 시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었죠. 만기일이라든지 만기 전일, 만기 전전일 뭐 그 주는 항상 뭐 이런 현상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일날 옵션의 가격이 뭐 10배까지 나오는 그런 시세 흐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기일이나 만기 전날, 만기 주에 여러분들 수익은 어떻을까요? 변동성 좋다 이거예요. 변동성 좋고 뭐 장중 흐름 폭이 200%, 300% 나온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럼 과연 그 퍼센테이지를 나의 수익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그러나 언해피한 사람도 많죠. 자, 이게 뭐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해피한 사람이 있으면 언해피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래서 만기주에 사실 뭐 기분 나쁜 이야기겠지만 깡통 차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만기일날 깡통 차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만기일이기 때문에 또 내일 액션을 크게 하셨다가 깡통 차지 말자라는 그 우려감에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만기 당일날, 만기 전일날 깡통 차는 투자자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럼 반면에 깡통 차지 않는 투자자들, 큰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 그런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그 외국인이나 기관에 의해서 큰 수익은 또 잡아가죠. 그래서 일반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만기일날 깡통을 많이 찬다. 한 방을 노리기 때문에 이제 깡통을 차는 거죠. 여러분들 만기일날, 야, 오늘 만기일이다. 만기일 잘 하면, 한번 크게 먹는다. 그래서 이제 크게 한번 으쌰으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큰 폭으로 한번 먹어보자라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바로 깡통으로 가는 거죠. 만기일날 이게 추세장이 형성이 되면 크게 먹어요. 아주 크게 먹습니다. 만기일 추세장, 완웨이 장세, 특히 만기일 그 하방 완웨이, 상방 완웨이, 아무튼 간에 만기일날 완웨이 장세로 간다라고 하면
상당한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완웨이 장세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이 수급 동향하고 시장의 기술적 지표하고 잘 조화롭게 보시면은 그걸 또 파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시장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완웨이 장세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없었죠.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린 완웨이 장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내일 만기인데 완웨이 장세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해봅니다. 뭐 파생하시는 분들은 완웨이가 하방으로 달리든 상방으로 달리든 하여튼 뭐 강력한 트렌드만 나오면 거기서 해피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완웨이 장세가 한번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내일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대응을 잘 해보시도록 하고요. 과거 데이터나 과거 통상적으로 보면 2월 그 만기일, 2월 만기일, 2월 만기일 같은 경우가 아주 큰 폭의 수익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기억으로는 2월 만기에서 뭐 한 20배 뭐 이런 그 흐름, 시장의 흐름까지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았습니다만, 글쎄요, 내일 뭐 그런 정도까지의 흐름이 나올까요? 오늘 시장을 보면 특히 이제 외국인의 최근의 동향이 조금 특이한데요. 아침에는 어떤 수급에서 선물에서의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다가 아마 10시 한 정도 지나면은 또 플러스 돌아서면서 시장을 또 들어올리는 그런 그 수급 동향을 많이 보아왔거든요. 오늘도 그랬고요. 어제도 그랬고요. 패턴이 조금 그런 패턴의 양상이 좀 진행이 됩니다. 자, 외국인의 어떤 수급에서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뭐 기관의 수급도 분명히 역할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파생 쪽에서의 수급 관계는 외국인이 좌지우지를 많이 한다. 또 강력하고 파워풀하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동향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언젠가요? 작년인가요? 그 한맥투자증권 아시죠? 뭐 선물 회사죠. 한맥 선물 증권 회사인데 손실이 한 480억 나왔습니다. 그죠? 아마 신문 기사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그 한맥투자증권에서 운용하는, 말하자면 이제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에 무슨 뭐 오류인가요? 오작동인가요? 주문 실수라고는 뭐 시황에 나오긴 합니다만, 주문 실수로 인해서 480억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라는 그 뉴스가 분명히 나왔고요. 오늘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따르는 반대 수혜를 입은 그 투자자가 누구냐? 외국인이다라는 그 뉴스가 아까 제가 시황을 좀 읽고 나왔습니다만, 그만큼 외국인들이 어떠한 그 능력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능력, 또 선물 시스템을 돌리는 능력, 이게 기관보다는 상당히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선물 시장, 파생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 동향이나 외국인의 포지션을 잘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늘 드리는 거란 말이죠. 한맥투자증권에서 주문 실수를 하기 전에 외국인들이 그 어떤 그 사전에 그 프로그램의 어떤 동작, 프로그램, 뭐 자세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문 실수 나오기 전에 어떤 그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그러니까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면서 이익을 취했다. 그래서 한맥 선물투자증권의 480억 손실을 외국인들이 다 수익으로 가져갔다. 이런 그 시황을 아까 읽고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외국인들은 역시 상당한 시장에서의 그 프로그램 구동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뭐 진짜 구체화된 시스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외국인 선물 순매수 들어온다, 뭐 삼성전자 매도 친다, 뭐 이런 진짜 그 HTS 상에서 제공되는 극히 일부분, 그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지금 비차익에서
마이너스 들어온다. 비차익에서 플러스 들어온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다. 프로그램 순매수가 뭐 1,000억 가까이 된다. 뭐 이런 데이터만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마저도 이제 그렇게 성실하게 맞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게 어제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장 초반에 프로그램 순매도가 한 1,000억 가까이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어제도 시장을 그래도 들어 올리고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들어 올리는 그런 힘을 보여줬어요. 통상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요. 비차익에서 매도가 나오면 현물 쪽에서의 매도가 가세하기 때문에 시장이 사실은 이게 상방으로 강하게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11시 한 30분쯤에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가 탁 들어오면서 시장을 양봉으로 만드는, 음봉 주었다가 양봉으로 만드는, 그 얘기는 시초가를 깨고 있다가 시초가를 들어 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동향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네, 시황 그런 부분 잠깐 아웃사이드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시작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이거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게 자기 자신하고의 대화나 자기 자신과 좀 통해야 된다. 사실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인드 리셋하는 거. 계좌 리셋도 중요하고요. 그죠? 매일같이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는 제가 항상 그 어떤 머릿속에 담고 이제 시장을 보거나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의미에서 통즉 불통, 불통 즉통이라. 자, 그런 단어를 한번 봅시다. 자, 일봉상의 최근 동향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날짜가 여기 살짝 빠져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 동향이 245.25 이 자리에서, 자, 이 자리에서 사실 시장을 돌렸는데 지난 2월 4일입니다. 2월 4일 날 시장에서 우리가 이게 낙폭을 주면 말이죠. 마이너스 시장 흐름이 나오면은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야, 이거 빠지면 더 빠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가 매수에 들이대는 투자자도 있죠. 그렇지만 저가 매수 들이대는 투자자들이 또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저가 매수라는 게 반등을 해줘야만 그게 저가 매수에 성공을 한 거죠. 저가 매수를 했는데 또 밀렸어요. 그죠? 그러면 저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2월 4일 날 245.25를 터치하는 순간, 자, 여러분들은 어떤 그 지표를 활용해서 야, 이게 저점이다, 이 변곡점이다, 터닝 자리다, 이걸 판단하십니까?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날 2월 4일 날 탁 찍으면서 이런 지표를 봤어요. 시장에 대한 그 전체적인 구성 종목. 사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오른다, 삼성전자가 빠진다. 그럼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삼성전자로 인한 그 2차 밴드나 1차 밴드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동적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구성 종목에 대한 특이 동향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같은 경우 이 대우건설이 뭐 1조 원 정도의 분식 회계설 루머, 이런 루머 때문에 아침 장 출발하면서 거의 12%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물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선물 시장에 일단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뭡니까? 구성 종목에 대한 특이사항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구성 종목들, 특히 랭킹 뭐 30위권에 한국전력이나 SK텔레콤이나 뭐 이런 그 대형주 종목들이 있죠. 근데 대형주 종목들이 아주 특이하게 폭락하거나 특이하게 폭등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선물 지수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월 4일 날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 구성 종목의 특정적인 구성 종목, 특정 구성 종목에 대한 폭락이 아니라 전반적인 폭락이죠. 전반적인 폭락. 그 전반적인 폭락, 그 전반적인 폭락 속에서 과연 투매적인 현상이 나왔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패닉. 우리가 시장을 바닥이다, 아니면 시장이 저점이다, 시장이 여기가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성 종목들에 대한 현물 쪽에서 대한 어떤 그 특이사항을 발견을 했을 때, 포착을 했을 때
바닥권을 읽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2월 4일 날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약간의 그 투매적 양상이 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 다시 이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가고 싶죠. 과연 이제 내 말이 맞는가 말이죠. 근데 제 말이 약간 일부 신빙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터닝 포인트라든지 그다음에 장중의 그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보실 때는 그 특별한 종목에 있어서의 특이사항 이런 점검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선물 지수가 일시적으로 흔들렸다가 바로 회귀되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시장 동안은 아무튼 간에 5일선은 올라탔다라는 거죠. 이 추세라는 거죠. 추세는 나의 친구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옵션 만기를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야들이 시장의 메이저들이 분명히 이제 옵션 만기일이 이제 내일 아닙니까? 내일 13일인데 그러면 13일까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거기까지 땡기고 올라가려면 저점 대비로 해서 이게 10배나 20배, 30배까지 이제 끌어먹기 위해서 그들도 뭐 20배, 30배 다 먹는 건 아니겠지만 그 와중에 이제 수천 %를 먹으면 그것을 만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끌어올 때 작업에 들어간 거죠, 벌써. 이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메이저들도 이 파생 시장에서의 작업합니다. 뭐 주식에서 이 작업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글로벌 마켓의 미국의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 미국 시장을 활용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괜히 뭐 미국 시장이 뭐 200포인트 폭락했다, 200포인트 급등했다, 뭐 지난번에 300포인트 폭락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글로벌 마켓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그러니까 옵션 시장에서 그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시장에서의 선물만 떡 주물듯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마켓의 다우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게 또 시간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다우지수가 새벽 6시에 마감을 합니다. 5시에 마감합니까? 마감을 하면 또 아시아권 시장이 또 바톤을 이어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을 파생 쪽에서 수익을 낸다라는 거죠. 자, 뭐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1일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서 갭상 출발하지 않습니까? 갭상 출발할 때 좀 집중을 많이 해보시면 갭상 출발하고 이제 이 투자자들이 이런 심리를 많이 가져요. 어떤 심리냐면은 갭상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많이 올라왔네? 야, 이거 여기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갭상 출발했지만은 일정 부분 지킨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면서 그 세력들이 그런 걸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개미 털기. 털고 오르고, 털고 올리고, 이런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똑같아요. 이 파생 쪽에서도 이 터는 자리가 있습니다. 터는 자리가 분명히 있고요. 또 공포감에 질려서 아니면 그 견디지를 못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털리고 그냥 올라가는 거 뭐 닭 줬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털리고 그다음에 올리고 이런 경우란 말이죠. 이게 지난 이제 2월 7일 날 금요일 장세죠. 이런 자리에서 저점을 과연 어떻게 잡느냐라는 것이 장중에 분명히 문제인데 장중에는 분명히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적인 추세가 하방이든 상방이든 분명히 두 군데는 분명히 2번은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2번. 자, 그래서 2월 7일 날 한 번 주고 그다음에 반등 상방으로 한번 또 줬죠. 갭상승의 시초가 라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월 10일 날 어저께죠, 월요일 날 똑같아요. 최근에 이제 5일선을 탄 장세의 특징은 뭐냐면은 5일선을 타게 되면 일단 우상향이 기본입니다. 5일선을 탔다, 올라탔다. 그러면 이제 상방으로 좀 갈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갭상이 많이 나와요. 갭상 나오고 눌리고 또 가고 눌리고 또 가고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그 패턴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패턴. 마찬가지로 2월 10일 날 월요일 같은 경우도 갭상은 줬어요. 그래서 밀고 다시 또 원위치 시켜놓고. 근데 원위치가 이제 강력한 원위치는 아니지만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 원위치죠. 자, 그런 흐름이 좀 나왔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2월 월요일 날 이제 수급 관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외국인이 현물도 매도하고요. 선물도 양쪽에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관 쪽에서 사실 이게 외국인 중심으로 본다라고 이제 말씀 분명히 드렸는데 조금 전에 이제 차트를 보신 것처럼 갭상주 계속 밀렸죠. 밀렸는데 뭐 강력하게 밀린 건 아닙니다. 방어적으로 일정 부분 지지를 해주면서 밀렸죠. 그런 부분으로 올 때 외국인이 밀었습니다. 2,400개의 선물 순매도, 현물에서도 1,3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죠. 그러나 방어를 누가 했습니까? 기관 쪽에서 현물도 방어하고요. 선물도 방어를 했죠.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래쪽에 수급 차트, 이게 수급 차트입니다. 선물 수급 차트입니다. 외국인이 계속적인 매도, 그죠? 기관 쪽에서의 매수로 인한 방어, 이런 부분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밀어도 큰 폭으로 밀리지 않은 그런 현상이 나온 거죠. 그렇게 2월 10일 날 흐름을 볼 수가 있고 2월 11일이 또 아주 진짜 작년에 이게 대단한 장세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 레드존 있죠. 레드존. 이 레드존을 먹어야 이날은 매매가 성공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 레드존이 강력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수익으로 챙겨야만이 2월 11일 같은 경우는 해피하게 매매를 쫑칠 수 있는,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주 짧은 시간에 와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긴 시간적으로 아주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넉넉한 구간으로 생각이 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차트는 틱 차트로 설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틱 차트, 제가 설정한 이 틱 차트가 한 2분이나 3분 차트와 이제 동일시되는 그런 차트인데요. 근데 틱 차트의 성격은 어떠냐면요. 분 차트는 일단 분으로다가 구분이 돼 있죠.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가 없어도, 거래가 있어도, 그죠? 시간만 지나면 이제 캔들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틱 차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으면 이런 구간이 생겨요. 이런 구간. 아침 9시 한 25분이다. 이런 구간. 그리고 오후 보세요. 오후 한 1시다. 그러면 거래가 없다 그러면 틱 차트의 특징은 거래가 없으면 봉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봉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거래가 딱 터지면 이렇게 봉이 급작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과 20분인가 30분밖에 안 돼요. 20분인가 30분밖에 안 되는데 이 그림상 차트상으로는 시장에 거의 한 50% 흐름이 나온 것처럼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장중에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나도 모르게 잠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잠깐 볼일보러 화장실 잠깐 갔는데 그 사이에 수익 구간이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죠. 자, 이 구간.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아침에 한번 미는 척 하다 이제 들어올렸는데 이 액션을 아주 전형적으로 외국인이 형성을 해버렸습니다. 외국인이 이 수익 구간, 이 상방 구간을 외국인이 완성을 시킨 거예요. 이 작품이 외국인 작품입니다. 레드존은 매수 대응, 블루존은 매도 대응. 화면을 보시면 또 여기 중간 지표가 이렇게 보이시죠? 레드존 매수 대응, 블루존 매도 대응. 보시면은 이게 장중에 추세를 주는 구간이 한 2번 정도는 나오는 거라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지표는 HTS상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그런 보조 지표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장중 흐름들을 봤죠. 어제 같은 경우.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 핵심. 보시면은, 자, 외국인이, 빨간 라인이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정확하게 11시 한 20분인가 30분쯤에 급격하게 이제 선물을 들어 올렸죠.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승 트렌드의 차트가 형성이 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교차점이 어딘가 그 부분을 항상 노려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서로
서로 이제 갈 길을 달리 가는 겁니다. 이 부분 11시 한 30분쯤에 이게 핵심이에요. 외국인은 급격하게 매수 쪽으로 달려가고 기관은 매도 쪽으로 매도를 치는 그런 교차점. 이 값이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 HTS를 보시면은 그 실시간으로 그 선물 그 거래량의 값을 계속 제공을 해줘요. 그 값을 주시하고 계시면 저렇게 이제 지표가 크로스되는 그런 지점을 이제 포착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급 동향을 우리가 이제 장중에 보실 때는 항상 그 실시간으로 보시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값이 일치하는 포인트, 그 포인트를 항상 노림수로서 한번 대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노림수가 중요한 거죠, 노림수. 우리가 뭐 장기나 바둑을 둘 때도 상대방이 패착을 두는 자리가 어디냐. 그죠? 노리고 있다가 패착을 두었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정확한 수를 두어서 이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노림수죠. 기다리는 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수를 하나 둘 때에는 뭐 9시부터 계속 수가 나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바둑 두는 사람들이 그게 좋은 수가 계속 뭐 200돌, 300돌 둘 때까지 그게 뭐 좋은 수가 계속 나옵니까? 그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두 군데에서. 그러면서 승패가 딱 갈리는 겁니다. 아마 바둑들 많이 두신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팍팍 오실 겁니다. 이게 파생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수를 내가 어디서 두느냐. 그래서 그것은 수급 동향에서 많이 좌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수급 동향의 값이 일치하는 지점, 그 값이 일치하는 시간, 그게 뭐 9시가 됐든 뭐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일치하는 시간대에서의 어떤 정확한 시장의 터닝 포인트나 급격한 어떤 러닝 스텝 구간 이런 자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어제까지 일단 시황을 봤고요. 또 오늘하고 내일하고 시장 변동성 분명히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내일은 좀 커질 것으로 보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 내일은 하여튼 활용을 잘 해보자 라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죠.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이 옵션 가격이란 무엇인가? 자, 옵션은 이제 이게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또 이제 옵션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가격, 그것이 균형 가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 130만 원에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 간의 균형된 가격, 그것이 130만 원이다. 그것이 삼성전자의 주가이다. 그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가격. 그게 바로 이제 주식의 가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옵션 가격, 그 옵션 가격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청산이라고 하죠. 매수 다음에는 매수 청산, 매도 다음에는 매도 청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게 아니라요. 개념 자체가 이제 틀린 거죠. 그럼 그 수요와 공급에 일치하는 가격에 의해서 옵션 가격이 형성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식 가격 형성하는 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 가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시간 가치. 주식은 시간 가치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뭐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들고 있으면 돼요. 예?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150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제 마이너스예요. 그죠?
계속 들고 있으면 돼요.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들고 있어도 배당은 받는단 말이죠. 1년에 한 번 받든지 1년에 뭐 중간 배당까지 해서 2번을 받으시든지 그래서 배당은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얘들은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예, 값에 있어서 시간 가치의 값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깡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예탁 증서가 없어요. 예탁 증서. 주식은 내가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예탁 증서를 산 거예요. 그것을 대행해 주는 곳이 증권회사이고 증권예탁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현물을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증권예탁원에 가서 삼성전자 주식 내가 100주 가지고 있는데 현물로 주세요라고 해서 현물로 내가 가져다가 내 금고에 내 집에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권예탁원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예탁 증서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휴지도 없어요. 어디 가서 뭐 예탁 증서 휴지를 쓸 수도 있지만 회사가 망하면 휴지를 써야죠. 회사가 망하면 휴지를 써야 되는데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다.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인데 그 사고 파는 와중에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수자는 매도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옵션 뭐 예를 들어서 콜 250을 2.0에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나는 그 매도자한테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권리를 빌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빌려요? 만기일까지.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산을 해야 되겠죠. 결제해야 되죠. 빌렸으니까 빌렸기 때문에 결제일, 내일이 이제 결제일 아닙니까? 내일 이제 정산을 하는 겁니다. 매수자는 그냥 권리를 빌려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서 매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빌려오는 거다.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오는 거다. 그럼 매도자는 뭡니까? 빌려준 사람이에요. 권리인데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민법상이나 민법 총칙에 보면은 뭐 그런 부분 하나의 이제 자유거래이죠. 사적 자치의 원리 이런 거에서 자유거래의 형식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도자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조금 적절한가 모르겠는데 적절하다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매도자는 채권자가 되고 매수자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민법상의 이제 채권 채무 관계 그런 것처럼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채무자가 우세합니까? 채권자가 우세합니까? 채무자가 고통을 받아요? 채권자가 고통을 받아요? 채무자가 고통을 받죠. 은행에서 뭐 대출 받으면 뭐 대출 이자 갚으랴 원금 갚으랴 고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채권자가 더 우세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매도자는 누구다? 채권자이다. 채권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권리를 좀 회수할, 내가 빌려준 걸 좀 회수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 거래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매수는 매도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편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콜을 매수를 했어요. 250짜리 예를 들어서 2.0을 매수를 하고 들고 있다. 들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납니다. 왜 수익이 안 나느냐? 분명히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다우지수가 뭐 200포인트 급등 마감했다. 그럼 나는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딱 장 출발하는 거 보니까 콜이 수익이 안 납니다. 오히려 보합 내지는 마이너스권의 흐름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뭡니까? 그런 경우가 매도자가 우세한 상태예요. 매도자가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 매수자가 수익이 안 납니다. 매수자가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이유는
그런 또 이제 시간 가치에 말하자면 프리미엄이 패트했다. 프리미엄이 살쪘다. 라는 거죠. 이게 매도자 같은 경우, 매도친 세력들은 어느 때 매도를 치느냐, 뭐 가장 매도를 쳐서 매도 수익을 크게 내는 구간은 사실 그 행사물을 살찌워 놓고 대상 자산 가격을 살찌워 놓은 상태에서 그 살을 빼먹는 아주 그 통통하게 살을 찌워 놓고 완전히 비율을 이제 살쪘다는 얘기인데 프리미엄을 잔뜩 붙여놓고 말이죠.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흘러내리는 시간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매도자가 수익을 챙긴단 말이죠. 항상 그 매도자는 매수자를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매수자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무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권리를 빌려왔다.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옵션의 어떤 행태이고 옵션 가격의 의의다라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 그 대가를 이제 프리미엄이다. 여러분들이 옵션 매매하면서 이제 프리미엄이 빠졌다. 프리미엄이 뭐 살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논리로 이제 형성되는 게 옵션 시장이다.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형성된다. 그래서 가격은 말이죠. 항상 가격이라는 것은 주식과는 달리 주식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 가격에 의해서 형성됐지만 옵션은 그건 아니다. 수요와 공급의 논리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자, 가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HTS를 보면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또 이런 옵션 시세 전광판입니다. 행사가가 쫙 있어요. 상품이 많죠. 우리가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종목이 한 900개 되는 것처럼 코스닥하고 합치면 2,000개 정도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2,000개 정도의 뭐 종목이 있는 것처럼 옵션 시장에서도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 쭉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옵션 시세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항상 가격을 나눠야 돼요. 세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세 가지로. 등가격, 외가격, 내가격.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가격은 at the money, 그 다음에 내가격은 in the money, 외가격은 out of the money.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가격 분류를 합니다. 그 가격 분류를 하는 것은 가격이 이제 죽은 가격이 있어요. 외가격은 이제 자꾸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결제일, 내일이 결제일인데 내일 정산하는데 정산하는 기준이 뭐예요? 정산하는 기준은 현재 대상 자산의 가격, 말하자면 현재 시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현재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현재가가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이 되겠죠. 코스피 200 기초자산 코스피 200의 지수의 값과 어느 것이 가장 일치하느냐, 내 가격에 들어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한 겁니다. 들어와 있지 못하면 외가격이면서 이제 깡통이 되는 거죠. 내일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오늘 이제 이미 상당수의 이제 외가격, 콜 쪽에서의 외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 풋 쪽에서의 외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것이죠. 옵션 시세 전광판을 보시면 매일같이 하루가 틀리게 0.01짜리 완벽한 이제 외가격이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주식 매매를 하시다면 깡통, 주식 그 회사가 망했다, 그 회사가 부실해서 망했다라고 하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현재가가 콜의 외가격 285.00이 값이 0.01이 됐다라는 겁니다. 0.01. 5배수 이제 승수를 적용하면 5,000원. 이게 이제 0.01이 되면 옛날 같아서는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이었는데 승수제 시행 이전에는 1,000원이었죠. 그래서 0.01의 값이 되면 이건 끝난 거예요. 휴지도 못 쓰고 그냥 깡통이 된 겁니다. 날려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주식시장에서의 기업이 하나 망했다, 상장 폐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상장 폐지됐다가 그 회사가 법정관리 뭐 이런 거 잘 이겨내고 뭐 다시 또 이제 회생했다, 말하자면 이제 어떤 사업이 다시 호황기를 누려서 영업이익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라고 하면 그 기업의 가치는 얼마나 뛰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뛰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콜의 값도 0.01, 여기서 이제 수백 퍼센트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가격이 거의 휴지가 된 상태였으나 그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제 시장이 급등을 했다. 라면 이제 휴지가 된, 뭐 말하자면 주식으로 치면 휴지가 된 저런 0.01의 값이 뭐 1.0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0.1이 된다든지. 그리고 10배, 100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대박이 나왔다, 큰 폭으로 수익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뭐 시장을 급등시키려면 누가 급등시킵니까? 시장의 메이저, 외국인이 급등을 시키겠죠. 삼성전자를 실컷 땡긴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우리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외가격에서의 어떤 그 로또 복권식으로 대박을 노리고자 하는 투자를 많이 하세요. 초보자죠, 초보자. 완전 초보자입니다. 옵션 시장에서 완전 초보자는 외가격 좋아하는 투자자. 요것은 완전 초보자 투자자예요. 예. 어쩌다가 한번 먹었어요. 외가격 뭐 0.01짜리 심지어 0.02, 0.03 요까지 해서 외가격을 매수를 했다가 한번 큰 폭으로 한번 10배 먹어봤어요. 그 맛을 또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맨날 공략하는 게 외가격. 외가격 어떻게 크게 한번 먹어볼까? 이럴 때 로또 복권식의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깡통, 이런 식으로 이제 깡통의 반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좋아하는 부분이 이런 외가의 종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이제 헤빗, 매매 습관으로 이루어지면 헤어날 수 없는,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이 생각이나 사상, 매매 이념, 매매 어떤 그 습관이 항상 이거 여기서 한번 이거 들어가면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이제 매매 습관이, 매매 클릭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주 위험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콜 외가와 풋 외가가 있는데, 이 풋 외가에서는 한번 또 터지면 크게 터지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글로벌 마켓이 그래도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요. 별다른 큰 이슈가 없죠. 뭐 2009년도 뭐 이런 금융산업의 붕괴, 과거 우리나라 뭐 IMF 뭐 이런 것처럼 아주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없죠. 글로벌 마켓 자체가.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흐르긴 하는데, 글로벌 마켓 내지는 대한민국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큰 이슈가 터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외가격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이 터지는 겁니다. 이 0.01짜리가 뭐 1포인트가 된다, 2포인트. 어마어마하게 이제 값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단 수익 면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 시세 전광판을 보면 그런 이제 상품들이 몇십 개, 20, 30개 이렇게 항상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물론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보지만은 추세적인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 지수 환산, 이 지수 환산을 클릭을 해보시면 말이죠. 어느 증권사에서나 다 이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사 가격, 행사물 250짜리가 있으면 252 행사물 자리가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면 이제 1919포인트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제공을 다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현물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지수 환산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내가 이제 봤을 때 다음 달 만기까지 시장은 분명히 1950포인트, 2000포인트를 한번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 환산을 보면 내가 다음 달에 2000포인트는 시장이 다시 한번 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262.50 요걸 이제 매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같이 감안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매집을 하다 보면 2000포인트 이상 왔다. 262.5. 그럼 요게 한 2포인트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0.07이니까 뭡니까? 10배, 한 30배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선물 지수는 이 움직이는 변동폭이 10포인트 정도 잡아보시면 됩니다. 10포인트 안에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변동성을 크게 움직인다. 이런 그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 항상 방향성이 궁금하죠. 이 선물 매매하시는 분은 거의 뭐 방향성 게임이니까요. 방향성만 알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방향성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고 이야기 드릴 게 방향성 말고는 더 좋은 이야기를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분은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또 오버나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콜을 매수했어요. 내일이 궁금합니다. 잠도 안 와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내일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항상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질문을 제가 이제 이렇게 받고 있지만은 항상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팔기 시작했느냐, 현물을 사기 시작했느냐,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시장이 추세적인 부분은 이게 돌린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시장은 한번 돌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은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2월 4일 날 돌렸기 때문에 이 돌린 위치에서의 포지션이 뭐 하루 그냥 양봉 치고 끝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돌릴 때 과연 그 돌리는 자리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245.25에서는 돌렸다라는 겁니다. 돌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5일선 한번 타기 시작하면 그냥 5일선 누려보자. 자, 5일선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5일선 상방을 보시는데요. 5일선 우상향으로 보시면서 항상 저항대라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저항대가 258입니다. 자, 이 부분이죠. 258자리. 260자리에서 물론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그 자리에서 있지만은 지난번에 시장이 굉장히 여기서 이제 가네마네 하면서 굉장히 지루한 그 횡보성 흐름을 보인 자리가 바로 253과 258자리예요. 그래서 258자리에서는 항상 강력한 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강력한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면 더욱더 이제 좋은 장세가 예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2014년도 1월 2일 날 아주 장대 음봉이 터전이 있는데요. 이 자리를 만약에 강력하게 해서 돌파가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은 말 그대로 엄청난 시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2014년도 1월 2일 날 장대 음봉을 모두 올라서는 그러한 시세 흐름이 나오면 시장은 뭐 2300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늘 뭐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뭐 2300이 가네, 뭐 또 심지어는 3000포인트가 가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시황 전문가나 증권회사의 레포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제가 보는 견지는 하여튼 1월 2일 날 이 음봉의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시세가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맞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우상향 상방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타겟으로 해서 시장의 움직임, 그 타겟으로 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위로 좀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항은 255포인트, 짧게 단기 저항은 255포인트를 좀 보셔야 됩니다. 255포인트가 지난 1월 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윈도우 드레싱으로 양봉을 강하게 친 자리, 그 자리가 255포인트예요. 그래서 255포인트가 일단 저항자리인데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내일 만약에 말이죠 255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면 257까지 보세요. 만약에 내일 아침 출발이 갭상승을 해서 254나 253 이상에서 출발했다. 내일 말이죠. 요즘 갭상이 출발이 많이 나옵니다. 시장이. 이게 5일선 위에서의 특징이에요. 5일선 아래에서의 특징은 뭘까요? 그럼 갭 하락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출발할 때 갭 하락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승할 때는 갭 상승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갭 연구는 정말로 진짜 지난번에 쭉 한번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253.5, 254 이런 그 사이에서 출발하면 255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255를 장중에 계속 지키면서 시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하면 257까지 강력한 또 그런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여기서 굳이 하방으로의 어떤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관점이고요. 옵션 그 시세 정응파 아까 본 자리에서 등가격이 252.50이에요. 그죠? 등가격이 252.50입니다. 지수한 사람은 1937이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콜 쪽에서의 강한 기세가 나오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257.50 요거 있죠. 요 행사물 257.55가 지금 0.04죠. 불과 2만원짜리죠. 옛날로 치면 4천원짜리. 요게 시세가 강하게 날 수가 있죠. 257.50 요 콜 0.04입니다. 0.04짜리 저게 이제 집중해 보시면 저 자리에서 이제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니까 여러분들 잘 매매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기일날 깡통 차는 투자자들이 사실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기일에는 깡통 차는 투자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만기일날 욕심을 좀 과하게 내거나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한번 로또 복권식으로 팔자 좀 고쳐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기일날 하여튼 매매는 조심스럽고요. 만기일날 그 당월물 매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차월물 매매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차월물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또 부담이 덜 되고 시간가치 감소도 역시 덜 하기 때문에
차월물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옵션 파생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홀로 서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직 믿을 건 다 자신밖에 없어요. 옆에서 뭐 이거 사라, 이게 간다, 대박이다, 여기가 뭐 결제 지수다, 뭐 많은 말을 하지만은 다 이거 뭐 헛소리일 수 있고요. 다 뭐 믿을 수 없는 얘기 있고, 결국에는 내가 클릭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일은 자기 책임하에 뭐 울어도 스스로 울어야 되는 거고, 웃어도 스스로 웃어야 되는 거고요. 깡통을 차도 내가 깡통을 차는 거지, 깡통 찼다 해서 누가 뭐 여기서 뭐 푼돈 뭐 이렇게 또 누가 죽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이 파생 시장 얼마나 비열하고 냉정한 게임의 시장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각자가 자기 마음을 굳건히 하고 매매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